자, 유형 1번 보시면요. 사실 유형 1번은 안 하고 넘어갈 정도로 쉬운데 왜 그러냐면 그냥 P라는 공식을 쓸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선생님하고 그냥 2번 한번 풀고 끝내볼게.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나중에 이제 이쪽 개념이 잘 안 잡혀있는 애들은 어떻게 푼다? 이거 숫자 넣어서 푸는 애들 봤어요. 저 진짜 소름 돋는 애들. 근데 이건 당연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1, 2, 3, 4부터 넣으면 어느 순간 답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9PR부터 시작해 볼게. 9PR이 누구랑 같냐면요. N 곱하기 8PR-1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실은 이제 요거 보면 바로 애들이 답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 우리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9PR이라는 건 9부터 곱할 거예요. 9부터 곱해서 쭉 계속 줄겠죠? 어디까지 곱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선생님이 제대로 공식을 안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우리 5P, 뭐랄까, 4로 할까요? 5P4가 5, 4, 3, 2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요 마지막 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라는 거야. 근데 이 마지막 수에 대한 특징을 보니까, 잘 보세요. 이게 5고요. 5-1, 5-2, 5-3이거든요. 그쵸? 근데 저 5-3을 요 앞에 있는 R과 연관지어서 말하려고 하니까 5는 앞에 있는 N이고 3이라는 건 요 R에서 뭘 뺀 거나 마찬가지죠? 4에서 1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 N-R-1가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N-R에다가 1을 더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P의 마지막 항은 N-R 더하기 1이다라는 거야.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것까지 외우면 내가 말했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외워야 되는 공식이 많은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만 들어도 얘가 5-3은 5에서 3 뺀 건데 여기서 1 뺀 거랑 똑같네.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면 자동으로 암기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여러분, 이 맨 마지막 항은 뭘까요? 9에서 R 빼고 1 더하면 되니까 10-R까지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걔는 누구랑 같냐면 N 곱하기, 자 여기 써볼게. 8, 7, 점점점. 쟤도 한번 해볼까? 여기서 얘 빼고 1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8-R 더하기 1인데 1 더하니까 뭐나? 10-R이 나오겠네. 선생님 그러면 이만큼과 이만큼이 똑같아요 라는 거야. 87 두루루루 87 두루루루 똑같겠지. 그럼 N값은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 끝났지. 이렇게 바로 구해지더라 라는 거야. 아셨죠? 여기는 그냥 계산 확인 차원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한 번만 문제 풀려볼게요. 4번 한번 해보실래요? 4번 시작. 순열 조합은 솔직히 말하면 너네들이 먼저 많이 풀려봐야 돼. 4번 시작. 잘 생각해 보세요. 이웃한다, 이웃한다. 이웃한다.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 지금 정도면 답이 나왔어야 되거든. 자, 한번 풀어볼게. 일단 그럼 개념을 이제 던져줄게. 근데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웃한다는 솔직히 단순해요. 묶는다. 묶는다. 이웃하는 놈들을 그냥 묶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 A, B끼리 이웃하래. 그럼 얘 묶어라. 그럼 나는 엄밀히 따지면 1명, 2명,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3팩을 때리고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지 않겠냐.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곱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니까 이거 거꾸로 말하는 친구들 많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면 되죠. 근데 이게 한번 응용되는 친구들 말해볼까? 이거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1번 방식으로 많이 풀어요. 전체에서 이웃한다를 뺀다.
자,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왜일까요? 요 1번 방법이 통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게요? 바로 2명일 때입니다.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나올 때만이에요. 왜?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2명을 묶어서 얘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1번 방식으로 풀면요. 4명을 일렬로 세운다 4팩에서요. 여기서 구한 3팩 곱하기 2팩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24에서 6이 12 해서 정답이 12가지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1번 방식으로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1번 방식으로 풀릴 때가 있고 2번 방식으로 풀릴 때가 있는데 2번 방식은 언제만 쓰냐? 바로 아까 여기서 말했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n값이 이웃하는 명수가 2명일 때고요. 요럴 때는 n값이 2명 이상일 때, 초과일 때 3명부터는 2번 방식으로 푸셔야 돼요. 왜일까? 이렇게 물어볼게. 이번엔 A, B, C, D, E가 있어요. A, B, C가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에서 A, B, C 이웃할 때만 뺄 거예요? 안 되죠. 왜죠? 만약에 전체 5팩에서,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 5팩에서요, 얘네 묶어요, 선생님. 하나, 둘, 3명이네요. 3팩이고요. 얘네들끼리 자리 바꾼대요. 3팩이요.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럼 말해봐. 왜 틀려? 이거 뺀 나머지 진짜 여기서 나온 이 답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A, B는 이웃해 있는데 C만 혼자 떨어져 있을 때가 포함되어 있어요. B, C는 이웃해 있는데 A만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즉, 너네들은 오로지 3명이 이웃할 때만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웃하지 말라는 건 A, B도 붙으면 안 돼요. C는 떨어져 있지만. B, C는 붙어 있어도 안 돼요. A는 떨어져 있지만. 그럼 여기서 또 누굴 빼야 되냐면 이런 경우도 다 빼주라는 거야. 이런 경우도. 그럼 이걸 또 다 찾아서 뺍니까? 안 되죠. 그럼 요건 어떻게 쉽게 풉니까? 이처럼 이웃하지 말라는 게 2명 초과일 때, 3명 이상일 때 어떻게 하냐? 먼저 반대부터 안 친다야. 반대부터 안 쳐라. 반대부터 나열. 후, 바로 사이사이 앉아라.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좀 인원수를 늘릴게요. A, B, C, D, E, F, G. 여기서 A, B, C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D, F, G부터 먼저 일어나. 선생님은 경순조 문제 풀 때 어떻게 제일 많이 푸냐면, 내가 꼭 가장 윗사람이 돼서 시키듯이 하거든요. 항상 애들한테도 설명할 때 그래요. 난 이래요. D, F, G. 저기 가서 일렬로 서. 그럼 얘네들이 막 쫄랑쫄랑 가서 일렬로 쓸 거야. 그럼 몇 팩이죠? 4팩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 앞에 D, E, F, G가 앉았어요. 그 다음 난 이러는 거야. A, B, C, 저기 D, E, F 앉아있지? 네. 너네 저기 사이 가서 하나씩 앉아. 라고 시키는 거야. 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공간 중 3개를 선택해서 A, B, C가 한 자리씩만 앉으면 절대 A, B, C는 이웃할 수 없거든. 따라서 5개 의자 중에서요. 3개를 골라서 일렬로 앉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5P3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나중에 저한테 안 배우시는 분들은 나중에 아마 선생님이 그때 말한 게 이거구나라고 알게 될 거고, 나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걸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볼게. 4번 문제 보면, 자, A, B, C가 모두 이웃하거나야. 자, 거나. 이거나. 아까 얘들아, 이거나는 무슨 법칙이랬지? 합법칙이랬어. 그래서, 요 사건과, 그 다음 누구? DEF가 이웃하래. 그럼 얘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시작해볼게. 먼저 A, B, C 묶었어. DEF. 한놈 두식이 석삼. 4마리죠. 4마리 일직선 4팩. 지네들끼리 막 자리 바꿔요. 3팩이 되겠죠. 그럼 24 곱하기 6이니까 144가 나올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DEF 묶고 A, B, C.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니까 얘도 똑같이 144가 나와서 288이 될 거예요. 자, 답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거나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거나의 어떤 치명적인 오류가 있냐면 바로 동시에 속하는 게 2번 세질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우리 2의 배수와 3의 배수는 뭐의 배수가 동시에 세져요? 6의 배수가 동시에 세지듯이 ABC만 이웃해 라고 하고 풀었어. DF만 이웃해 라고 딱 단정 지어서 풀었는데 이런 거야. 야, ABC 이웃해 때 야, 우리끼리도 한번 이웃해 볼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DF 이웃해 때 ABC가 지네들끼리 야, 우리도 한번 이웃해 보자. 그럼 문제가 생겨. 여기서 이웃하고 여기서 이웃하고 여기서 이웃하고 여기서 이웃한 게 2번 세진 거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 빼줘야겠지. 바로 288에서 A, B, C, D, F를 묶었어. 몇 명? 두 마리, 몇 팩? 2팩. 지네들끼리 자리 바꿔 3팩. 지네들끼리 자리 바꿔 3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결국 66에 36, 70이 빼주면 되는 거니까 216이 최종적으로 정답이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 순열조합 문제 풀 때는 시키세요. 너네가 시키는 입장에서 말하면 돼. 그러면 이게 왜 옳은지가 보여. 시키면. 근데 이걸 그냥 막 수학적으로 풀라 그러면 이게 왜 오르지? 이게 왜 중복된다고 말해야 되지? 이런 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나만 풀려볼게. 6번? 6번 한번 시작해볼까? 6번 시작. 이런 것도 괜찮지. 너네가 시키는 입장이야. 문자라고 쓰여있는 아이들한테 너네가 지시를 내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아까 이웃하지 말라. 그럼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야. 자, 시작할게. 일단 A, B는 이웃하래. 그럼 묶어. 방법 없어. 이웃하라는 건 일단 한 몸이야, 무조건. 근데 1, 2, 3, 4는 이웃하지 말래. 그럼 내가 말했지. 이웃하지 말라는 게 2명 초과일 때는 반대부터 안 쳐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A, B 묶여있는 한 팀과 C, D한테만 시킬게. 야, 너네 저기 가서 일렬로 서. 그럼 몇 팩? 얘네들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 3팩이 될 거야. 근데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이 됐어. 그 다음 나는 1, 2, 3, 4 때 그러는 거야. 야, 저기 A, B 묶여있고 CD가 저렇게 서 있지. 근데 너네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A, B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 A, B는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공간에 1, 2, 3, 4야. 너네 가서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앉아. 라고 시키는 거야. 네 명을 네 개의 자리에 일렬로 나열한대. 그럼 남김없이 앉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몇 회? 끝. 그러면 6 곱하기 2 곱하기 24니까 144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답은 288이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경선조 문제가 쉬워요. 난 그래서 이번에 반배치고사 경선조 문제가 너무 쉬웠어. 거기 보니까 뭐 누구랑 이웃하고 막 이런 게 있길래 이거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나씩 해. 그렇지. 넘어갈게. 자, 다음 장. 자, 솔직히 말해 이 7번이 이게 참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배우는 게 맞는 건지. 한번 7번 한번 풀어봐봐. 여기 응용 아이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 개념만 배우고 응용이 바로 풀리는지. 노가다 뛰지 마. 노가다 뛰는 순간 노가다 간다.
7번이었나? 이건 못 풀어도 돼요. 제가 응용이라고 했잖아요. 자, 한번 가볼게.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7번이 지금으로 따지면 확통 개념에 있는 개념이거든. 이게 뭐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야. 아니, 순열이 어떻게 순서가 바꿔도 다 다른 경우인데 어떻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라면 지금 한 개의 문자와 네 개의 숫자가 있는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열할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 5개를 나열할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 오른쪽에는 무조건 홀수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홀수면 1, 3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만 지금 찾아달라는 거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최소한 A 오른쪽에는 홀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지. 뭐 나머지 자리는 짝수가 오면 상관은 없어. 아무거나 와도 돼. 그냥 A라는 문자 오른쪽에 1, 3만 오면 돼. 이게 바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거든. 순열은 순서가 원래 정해져 있긴 하지만 랜덤으로 다 다른 경우로 봐줘야 되는데 얘처럼 요 순서가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문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풀이가 뭐냐면 솔루션이 바로 뭐냐, 같은 문자로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잘 봐봐. A13은 무조건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는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A, 2, 4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왜요? 13 어디 갔어요? 13 어디 갔냐면 A를 나열한 다음에 두 번째 A나 세 번째 A는 지우개로 지우고 1 또는 3을 쓸 거야. 그럼 무조건 A 오른쪽에 숫자 홀수가 올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얘를 나열한 것들 중 하나는 막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 나열된 것도 있겠지? 근데 나는 지우개로 쓱싹 1, 쓱싹 3 이렇게 적을 거야. 어차피 마지막에 A 2개는 알아서 1, 3으로 채울 거야. 그럼 순서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A를 왜 안 지우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왜 지워요? A 오른쪽에 홀수가 오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말해볼래?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일단 내 눈에는 몇 개처럼 보여? 5개야. 그래서 5팩이야 일단. 근데 문제가 생겨. 얘네들끼리는 같은 문자니까 막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같은 경우지.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눠줘? 3팩으로 나눠줘. 그래서 얘는 20개가 나올 거야. 근데 답이 20개면 안 돼. 왜지? 이 20개가 뭐를 나열한 거냐면 A, 2, 4를 나열한 거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열한 것게 총 20개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나중에 이렇게 나열된 20개 중에서 두 번째 거 A랑 세 번째 거 A 지워서 뭘 적을 거지? 1, 3으로 바꿀 거지. 근데 물어볼 거 있어? 이렇게 지웠어. 1, 3 적을래? 3, 1 적을래? 1, 3 적을래? 3, 1 적을래? 1, 3 적을래? 3, 1 적을래? 그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지워서 1, 3 적을지 3, 1 적을지 두 가지지. 그래서 여기다 두 가지를 곱한 정답은 40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어려워. 근데 나는 그래도 너네들은 특강이잖아. 특강이 무슨 뜻이야? 특별한 강의잖아. 하나라도 남들보다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특강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미리 나중에 확통 배우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되는 개념 첫 번째 뭐다? 선생님 만약에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순열을 할 때는 같은 것이 있는 걸 일렬로 나열할 때는 먼저 직순열처럼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같은 문자가 나열되는 걸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또 하나 읽어볼게. A, B, C, D, E 얘를 일렬로 나열하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니까 8팩인데 A,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B,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해하셨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이게 개념명이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얘는 뭐냐면 순서가 이미 정해진 순열이야. 실제로 그 유형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 너 다음에 무조건 개수래.
그러면 쟤네들은 무조건 같은 사람으로 보면 돼 라고 생각하고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8번 시작. 8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짝수, 막 홀수 만드는 거. 팔 번이 어떻게 보면 내신에서는 쉬운 문제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0, 1, 2, 3, 4) 10초 뒤에 할게요. 자, 해볼까요? 일단은 이 문제는 뭐가 좀 중요한 개념이냐면 0이 들어가 있냐 0이 안 들어가 있냐. 이게 0이 없는 건 땡큐야. 왜? 그냥 0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1, 2, 3, 4, 5 갖다가 만들래. 네 자리 숫자를. 그러면 알아서 5개 중에 4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끝이에요. 5P4예요, 끝.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0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맨 앞에는 뭐가 못 와요? 0이 못 와요. 네 자리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0이 같이 뽑혔냐, 0이 같이 안 뽑혔냐가 중요해. 그럼 1번. 만약에 0이 없으면. 2번. 0이 갑자기 뽑혔다면 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0이 없으면 그냥 1, 2, 3, 4 갖다가 일렬로 나열하면 돼요. 네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몇 가지? 4팩. 그냥 24가지가 되겠죠. 아이고, 24가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면 멈춰야 돼. 근데 2번. 만약에 0이 뽑히면 어떻게 하니? 0이 안 뽑혔어. 그럼 0이 뽑히면 일단은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야? 3가지잖아. 그럼 먼저 4개, 1, 2, 3, 4 중 몇 개를 먼저 뽑아? 3가지를 뽑아야겠지. 사실 이거 조금 조합 개념이 섞여 있긴 하거든. 그래서 4가지 중에 먼저 3가지를 뽑아. 그래서 그 뽑은 숫자가 1, 2, 3이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이제 0, 1, 2, 3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맨 앞에 뭐가 못 오니까? 0이 못 오니까 이제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맨 앞이 0이 안 온다는 가정하에 맨 앞에 1, 2, 3, 4, 1, 2, 3일 때 나눠서 풀게요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지? 그냥 0, 1, 2, 3을요. 일렬로 나열할게요. 그 다음에 하필 맨 앞에 0이 왔을 때를 뺄게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뭐가 더 편해 보여? 두 번째가 더 편해 보이지.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 자, 1번. 뭐 할 거냐면 0, 1, 2, 3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세요. 그럼 4팩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이 4팩에는 맨 앞이 0인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빼주면 돼. 맨 앞이 0이라는 가정하에 3개를 일렬로 나누는 거 몇 팩? 3팩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24에서 6 빼니까 뭐나? 24에서 6 빼면 18인가요? 그래서 4, 8은 32, 72가지가 나오네. 이해 가십니까? 문제에서 뭐래? 미안. 근데 무슨 수래? 짝수래. 미안.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였어. 이걸 만들 수 있는 총 4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얘네들이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갈게, 문제로. 하필 무슨 수래? 짝수래. 그럼 자, 이제 시작할게. 똑같이 0이 안 뽑혔어. 0이 안 뽑혔다는 전제하에 짝수라면 결국 1, 2, 3, 4 중에 맨 끝에가 뭐던가? 짝수니까 2던가 아니면 4이던가가 있을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2를 왔다고 치면 어차피 몇 팩이니까? 3팩. 얘도
3팩이니까 얘는 12가지가 똑같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번엔 0이 없어. 있어. 0이 있어. 0이 있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잘 생각해봐. 짝수라며. 짝수. 그러면은 지금 짝수가 누구랑 누가 더 추가적으로 있지? 2하고 4지. 그럼 0은 이미 무조건 뽑혔고 여기 2, 4, 1만 오냐 2만 오고 1, 3이 오냐 짝수가 하나냐 두 개냐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이해 가십니까? 그럼 시작할게. 1번. 만약에 짝수가 두 개가 더 추가적으로 뽑힌다고 쳐볼게. 0은 이미 있고 여기 2 뽑혔고 4 뽑혔어. 그럼 여기 몇 개 올 수 있지? 두 가지 올 수 있지. 1 아니면 3. 두 가지 올 수 있고 1이 왔다고 칠게. 그럼 이거 갖다 만들 수 있는 짝수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갖다 만들 수 있는 짝수 곱하기.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자, 맨 끝에가 0이면 몇 팩? 대답해줘. 맨 끝에가 0이면 3팩. 또는 맨 끝에가 2면 문제가 생겨. 맨 끝에가 2면 누가 뭐다? 0이 뭐다? 그럼 얘는 이제 맨 끝에가 2가 왔다고 생각해 볼게. 0, 4, 1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이거 조금 계산이 좀 더럽네, 이거. 선생님이 제대로 푸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당장 요게 보이거든. 자, 얘를 일렬로 나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앞에 3팩에서 맨 앞이 0이라는 전자의 몇 팩? 2팩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몇 가지? 4가지. 그럼 맨 끝에가 4인 것도 몇 가지? 4가지. 똑같이 나오겠네. 그럼 얘는 총 몇 가지? 1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 가십니까?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짝수가 몇 개라면? 1개라면. 짝수가 1개라는 건 0은 이미 무조건 뽑혔고 추가적으로 2나 4 중에 하나가 와야 돼. 그럼 두 가지 되고 2가 왔다고 칠게. 그럼 1, 3은 무조건 뽑힐 거야. 이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 한번 세보자. 맨 끝이 0이라면 몇 가지? 3팩 6가지. 맨 끝이 2라면 몇 가지? 0, 1, 3을 1렬로 나누면 3팩인데 0이 맨 앞에 왔다는 가정하에 2팩 빼주면 되니까 4가지. 그러면 20가지.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 마지막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짝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1, 3 말고는 없거든. 문제가 뭘 찾아달래? 짝수의 개수를 찾아달라. 그러면 답은 26, 46까지인가 본데? 답이 맞나요? 아니야? 나 어디서 실수했니? 내가 문제를 잘못해석했니?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4자리 중에서 짝수의 개수. 스트레스. 어디가 틀린 거야, 나? 자, 오류 좀 찾아줘. 이거 미친 듯이 풀 때는 오류가 안 보이거든? 어디에 오류가 있을까? 4. 어디? 뭐라고? 14? 오마이갓, 그러네. 여기가 14네. 그럼 2 곱하면 여기 28이네? 그럼 답 나오나? 답 더하면 40, 60. 답이 60이야? 오케이, 땡큐.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어쨌든 이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냐 없냐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내신형이에요. 이게 내신형 중에서도 가장 낮은 내신형. 경우의 수 파트 중에서. 아셨죠? 자, 한 두 문제만 풀고 이제 조금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11번 한번 해볼까? 11번 시작. 십일 번은 안 나와, 학교 시험에. 너무 쉬워서. 이건 아까 개념 설명했었습니다.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쉽죠, 요거는? 쉬운 거 맞지? 표정들을 읽을 수가 없네. 자, 가볼게. 일단, 회장, 부회장, 자격이 어때요? 달라요. 자격이 다르다는 건 서로 피 터지게 싸울 거다. 피를 쓸 거야.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죠? 서로 다른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9, 8은 72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이 72가지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회장, 부회장 중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 자, 이제 적어도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죠. 적어도. 이 적어도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최소한이라는 걸 뜻해요. 최소한 한 명은 회장과 부회장 중 여학생이어야 되지 않냐. 그럼 얘들아, 회장 여자, 부회장 여자, 회장 여자, 부회장 남자, 회장 남자, 부회장 여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좀 찾아달라는 건데 너무 귀찮아. 그땐 거꾸로 풀자고. 하필 2명을 다 뽑았는데 다 모두 다 누가 되면 문제가 생겨? 남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따라서 모두 다 남자로만 회장, 부회장이 선출되는 걸 빼주자. 그러면 남자 4명 중 자격이 다른 2명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4P2, 12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요 2개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되니까 정답은 60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적어도 나올 때는 여사건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볼게. 함수의 개수. 요거 딱 개념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야. 어차피 우리 이제 마지막 빠이빠이잖아. 뭐 나랑 만나는 애도 있겠고, 만나지 않는 애도 있겠지만. 함수의 개수. 근데, 나랑 만나면 빡셀까? 아니까, 뭐랄까, 아니야. 아니야, 나랑 만나면 빡세다기보다는 나는 해야 할 걸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해. 플러스 알파는 중요치 않아. 근데 하는 걸 안 하고 자꾸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학생을 제일 싫어해. 그래서 일단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선생님은 아마 개념 응용 심화반은 다 내가 들어갈 거라서 자기가 응용 심화반인 것 같다. 그럼 나랑 그냥 담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 함수의 개수는 사실 여기서 조금 선행 과정이 조금 필요하거든.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상수함수 물어볼 때가 있고, 세 번째는 항등함수 물어볼 때가 있고, 네 번째는 1대1 대응 물어볼 때가 있고, 그 다음 5번째는 1대1 함수 물어볼 때가 있고, 그 다음 사실 6번하고 7번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선행 과정이에요. 6번, 7번은. 다른 색깔로 해줄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 특강으로 특별한 강의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6번하고 7번은 x1이 x2보다 작은데 fx1은 fx2보다 작다. 반대로 fx1은 x2보다 작은 건 똑같지만 여기에 갑자기 같다가 붙는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총 7가지 정도가 사실상 아마 앞으로 배우게 될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함수라고 하면요. 여러분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이건 얼마 전에 배웠잖아. 함수의 정의가 뭐지? x에서 y로 하나씩 대응될 때를 우리가 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함수는 뭐와 뭐가 항상 존재하죠? 정의역과 공역이 존재해요. 치역은 화살을 맞은 애니까 아직은 몰라요. 자, 정의역은 화살을 쏘려고 기다리는 애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쪽에 x에 있는 것들을 정의역이라고 하죠. 그럼 y에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하고, 화살을 직접적으로 맞은 애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x에서 y로를 함수라고 할 때 펑션의 앞글자를 따서 f라는 걸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 2, 3, 4, 5, 6, 7번을 알려면 결국에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만 판단하시면 돼요. 얘를 내 마음대로 A개라고 하고요. 얘를 B개라는 전제하에 할게요. 그럼 1번.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오냐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선행이긴 하지만 외우는 친구들 많습니다. B, 파이, A다. 그래서 얘는 B의 A승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왜요? 우리 파이 안 배웠어요? 아까 파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 중복 순열이었어. 그러면 왜 여긴 파이라고 하고 왜 B의 A승이냐?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럼 B의 A승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왜 답이 B의 A승이냐라고 하면 예시를 들어드릴게. 1, 2, 3, 4가 A, B, C한테 화살을 쏠 거예요. 근데 얘들아, 함수라는 건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한 발씩만 쏘면 되지 두 발은 쏘면 안 되지. 그리고 화살을 맞은 애가 또 맞아도 상관없어. 함수라는 거. 그럼 물어볼게. 1이 쏠 수 있는 애는 몇 가지? 세 가지. 2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그래서 3의 4승이 나와. 그리고 보니까 이 3이 어디서 나온 거야? 공역이 3개면 3가지지 않겠냐. 공역이 4가지면 4일 거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4는 뭐냐? 정의역의 개수랑 똑같더라라는 거. 그래서 바로 공역의 정의역 승, B의 A승이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1번에. X가 M, Y가 N이면 N의 M승이다라는 공식이 사실. 근데 얘가 왜 중복순열이냐? 화살 맞은 놈 또 맞아도 되니까 중복. 그리고 함수는 순서대로 정해질 거니까 순열. 그래서 중복순열이야. 함수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봐볼게. 우리 상수함수가 뭐죠? 한 놈만 조지는 거죠. 뭐가 됐든 한 놈만 나와. 1, 2, 3 한 놈만 나오지. 그럼 물어볼게. 1이 만약에 A한테 쐈어. 그럼 2는 억울하지만 누구? A. 3도 A, 4도 A야. 그럼 1이 쏜 애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네? 그럼 1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그러니까 얘도 3, 3, 3, 3이잖아. 아, 그럼 결론적으로 공역의 개수랑 똑같겠네요.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가 되는 거야. B. 공역이 5개면 5, 10개면 10개가. 이거 주황 색깔로 써줄게. 이쪽은 다 공식이니까. 항등이 뭐였지? 우리 지겹도록 했잖아. 나랑 첫 수업 1주차. 항등이 뭐였어? 항상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듯이 항등함수는 뭘 넣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그래. 1 넣었더니 1, 2 넣었더니 2.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라는 건 결국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겠지.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어때야 돼? 같겠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1, 2, 3이 1, 2, 3한테 화살을 쏜다고 하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항등함수는 늘 답이 1이야. 항상 1입니다. 항등이 2 나오는 경우 있으면 노벨상 탑니다. 없습니다. 항등은 무조건 답이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점을 말해볼까? 여러분 1대1 대응과 지수가 말해볼게. 아, 희수. 희수야, 1대1 대응 함수와 1대1 함수의 차이점 말해봐. 응. 치역과 공역이 같다. 아, 근데 그 전에 하나가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돼? 1대1 함수도 그 안에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가 있는데? 아니, 그치. 그러니까.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로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잖아. 딱 함수를 보여줬어. 둘 중에 하나가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근데 둘 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해낼 거야? 어떻게 구분해내지? 바로 1대1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 1대1 대응은 바로 정의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지 하나당 하나씩 딱 정확하게 다 맞을 거 아니야. 근데 1대1 함수는 1대1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돼? 공역과 정의역의 개수가 달라도 돼. 단, 정의역이 당연히 공역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겠지. 따라서 A가 B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1, 2, 3이 1, 2, 3한테 쐈어. 한 명당 한 발씩 쐈고 공역 1, 2, 3, 치역도 1, 2, 3이야. 1대1 대응이야. 근데 1, 2, 3, 4고 1, 2, 3이야. 아, 1, 2, 3, 4, 5라고 해볼까? 아니야. 이렇게 할게. 1, 2, 3. 그러면 한 명당 한 발씩 다 맞았네? 하지만 어때? 안 맞은 애도 있잖아. 그럼 실제로 얘는 1대1 함수라고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래프상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면 1대1 대응은 이렇게 생겼어. 1대1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되게 내가 웃기게 가르치거든. 여러분, 일단 이 뒤에 얘는 함수 이미 붙어있고 뒤에 다 함수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1번을 만족해야 2, 3, 4, 5번을 알 수 있는 거거든. 6번, 7번도. 그럼 얘들아, 우리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 함수 그래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돼?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x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대응될 때지. 근데 x가 y한테 두 발을 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나의 x 값에 하나의 y 값이 나오면 되거든.
그 말 뜻은 뭐냐면 함수 그래프 찾으시면 함수 세로 그으시면 돼요. 수. 그래서 세로로 그었더니 늘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그래프야. 그래서 다 한 점에서 만나지. 어디에나 그어도 다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얘는 함수야. 근데 얘는 왜 1대1 대응이고 얘는 왜 1대1 함수냐면 1대1 대응도 재밌게 가르쳐 줄게. 애들 그다음부터 안 까먹거든. 1대1 대응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 말 뜻은 뭐냐?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 함수야. 그럼 그어볼게.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야. 하지만 위에다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지만 안 만날 때도 있어. 그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가로로 그었더니 어디에서나 만나면 1대1 대응.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 그럼 1대1 함수라고 말합니다. 1대1 대응이냐 1대1 함수냐. 근데 함수부터 먼저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나중에 내신형 문제가 이렇게 나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 시옷 엄청 많이 그래프 주고 다음 중 함수 그래프 찾으시면 돼요. 함수 계속 세로로 긋고 있으면 돼. 근데 막 이런 것들 있죠. 원이지. 이거 원 함수라고 말해요? 원은 함수라고 안 해요. 왜?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면 1, 0, 마 1, 0. x가 두 개인데 y 값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x가 두 개인데 y가 하나밖에 없냐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1, 0, 0, 마 1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하나당 y 값이 두 개가 존재하잖아. 그럼 x가 혼자 두 발 쐈다는 거야. y한테. 그래서 얘는 함수가 깨지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리고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이번에 반배치고사에서 나온 거.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뭐라고 불러? 유리함수라고 부르잖아. 얘 유리함수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어때? 점근선을 제외해놓고 다 어때?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얘는 함수인 거야. 무리함수도 어때요? 무리함수도 정의역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자. 그래서 뒤에 함수란 말이 붙는 거야. 얘 무슨 함수인지 아세요? 얘? 이거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라고 하죠. 왜?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긴 하거든요. 근데 지수함수가 대표적인 1대1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지1차 함수라고 하죠. 함수라고 불렀죠. 근데 얘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란 말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이제 그래프 차이점도 알고 하는데 그럼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A와 B, 쏘는 놈과 맞는 놈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말하냐? APB라고도 말하고 APA라고도 말하고 얘는 A 팩토리얼로 말하고도 하고 B 팩토리얼로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의역도 4개고 공역도 4개면 1대1 대응은 4팩토리얼이라는 거야. 4명을 순차적으로 이러르르 그냥 나열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근데 1대1 함수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쏘는 놈이 방금도 말했지만 1, 2, 3, 4인데 맞는 놈은 1, 2, 3이야. 그러면 난 결론적으로 4명 중 3명을 골라서 일렬로 뼈뼈뼈 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B명, BP, 요걸로 예시 들어줄게. 4명 중 3명을 골라서 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A, P, B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4명 중 3명 골라서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4명 중 3명 골라요, 선생님. 그래서 얘가 선택됐어. 야, 너네 일렬로 서.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아까 말했잖아. 순열은 조합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거기 써 있죠. 2번 봐봐. 1대1 함수는 정의역이 쏘는 놈보다 어때요? 정의역. 대소관계도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함수라는 말이 붙으려면 사실은 얘가 더 많으면 좀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안 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자, 요거 이제 6번, 7번 가볼게. 6번, 7번. 얘들아, 6번, 7번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거 6번은 알아야 돼, 6번은. 6번은 뭐게? 잘 생각해봐. 이거 뭐 안 보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것도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7번은 그럼 생략할게. 7번은 선행 과정이니까 100%. 얘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뭐냐면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여기서 둘, 넷, 6명 있지. 6명 중에서 4명 나와 라고 시켰어. 그럼 공식 불러봐. 뭐야? 6시 4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야 4명 일렬로 서 하면 뭐 하면 돼? 곱하기 4팩 하면 되잖아. 4명 나와서 막 둥글게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정신사나워 일렬로 서. 그럼 4팩 하면 되지.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이번엔 6명 중 4명 나와. 식 불러봐. 뭐지? 6시 4지.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너네 키 순으로 서.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서봐봐. 뒤로 갈수록 키 큰 애 서봐봐.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키 수는 한 가지야. 작은 애부터 큰 애잖아. 그럼 얘가 그 말 뜻이야. X1이 X2 어쨌든 나왔다 이거야. 근데 키 순으로 쓰래. 그럼 결국에 얘들아 봐봐. 6명 중 4명 나왔어. 6시사. 일렬로서 4팩. 6명 중 4명 나와. 6시사. 키순으로서 곱하기 1. 그럼 결국엔 키수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뽑으면 어차피 서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바로 B, C, A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어떤 거요? 7이요? 아, 7은 중복이에요. 그래서 중복 조합이에요. H. 아, 잠깐 영상 꺼야지.